자, 그럼 이제 103부터 나가볼 건데 먼저 또 우리 삼각함수 정의부터 한번 얘기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분면이 있고 이렇게 단위원을 그렸을 때 유리마 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을 그어가지고 이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는 뭐였죠? y였지, 그지?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였죠? x였고 탄젠트 세타는 뭐였다? x분의 y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반지름이 r로 바뀌었다. 윤서야, 반지름이 이렇게 r로 바뀌게 되면 사인 세타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죠? 그렇지, 분모에 r을 깔아주는 거였지. r분의 y, 코사인 세타도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x분의 y 이렇게 됐었지, 그치? 그래서 요게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은 x, y라는 점이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갔어. 이렇게 2, 4분면으로 넘어갔어. 그럼 어쩌라?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x 좌표랑 y 좌표가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x 좌표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y 좌표는 그대로 플러스겠지, 부호가. 그치?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사인 세타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인 거지, 그치? y 좌표가 플러스니까. 맞죠? 근데 코사인은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준영아, 세타가 만약에 3, 4분면까지 왔어. 3, 4분면까지 오면 이제 요 점의 좌표가 x, y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x와 y가 둘 다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지.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외웠던 이거 있잖아. 뭐지, 유리마? 탄, 그치? 이게 왜 벌어지는지를 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죠, 그쵸? 자, 이런 내용들 배웠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가 윤서야,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하고 항상 똑같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하고 항상 똑같다. 이거 하나 배웠고, 호철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관계식이 뭐였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맞아요. 요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걸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의 값을 찾았죠. 요런 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도 이제 요거가 연결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을 가지고 식의 값을 찾는 건데 103쪽을 볼게요. 103쪽에 대표 유형 3번을 보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구하고 싶어. 근데 준영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식은 뭐가 있다고? 방금 말한 거? 방금 말했잖아. 방금 앞에서 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두 가지 말했잖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하나 말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말했죠? 사인 이거 해서 1. 좀 정확하게 말해줘. 사인을 어떻게 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1. 진짜. 전준영씨, 여기 보세요.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집중하자, 준영아, 집중.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야.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요 놈의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가 뭘 해야 되겠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지 내가 요거를 찾을 수 있을까? 윤서야, 뭐 할까? 제곱이지, 그치? 요거 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 여기도 제곱, 요렇게. 자, 제곱을 싹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될까? 유리미가 한번 불러보자. 제곱하면 어떻게 전개돼?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쵸? 그러면 는 이쪽은 뭐가 돼? 25분의 5 약분시키면 5분의 1이 되지. 그치?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근데 준영아 이거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뭐니까? 좋아, 1이니까 1. 그치? 그러면 1을 넘겨줄게요. 1을 넘기면 이 사인 코사인의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 그치? 그러면 그냥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양변을 제곱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2번도 비슷하게 풀 건데 2번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 이걸 이렇게 잡을 거예요. 는 K 이렇게 잡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나갈 건데, 이걸 제곱해 나가고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게 뭔지 헷갈려가지고 K라고 딱 잡아놓고 우리는 요 K라는 녀석의 값을 찾는 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에 해당되는 애를 하나의 문자로 딱 잡아놓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면서 출발해볼게. 이렇게 제곱하면, 재현아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S 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C제곱이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재현아 항상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뭐가 되죠? 1 되죠. 그쵸?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유리마 방금 전에 ESC가 마이너스 5분의 4였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여기 ESC 자리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5분의 4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뭐가 돼요? 플러스 얼마? 값이 얼마? 여기 써있잖아. ESC의 값이 얼만데?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ESC잖아. 얘는 얼마야? 5분의 4지. 그러니까 결국 좌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좌변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9. 5분의 9가 K제곱의 값인 거지. 자, 그러면 윤서야, 5분의 9가 K제곱의 값이면 K는 얼마예요? 풀마 루트를 여기다만 씌운다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지? 3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쳐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K의 값이라는 건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이잖아.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자,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몇 사분면인가? 4사분면이지. 그럼 4사분면은 올, 사, 탄, 코잖아. 그치?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러면 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부호는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음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이 음수라는 것을 요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찾은 값 중에 음수가 답이 되는 거니까. 그지? 답은 마이너스 유리화 시켜서 5분의 3루트 5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유제 7번에 2번을 풀어보는데요. 유제 7번에 2번을 풀어보는데, 요 놈은 풀기 위해서 공식이 조금 필요하죠. 어차피 2번을 풀려면 1번도 필요하니까 1번, 2번 둘 다 풀어보자. 둘 다 풀어보는데 2번을 풀 때 필요한 공식만 하나 우리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SAB로 할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거를 만나면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더라? A-B의 세제곱. 자, 호철이가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공식 말하는 거, 호철이는. 그지?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인수분해하는 공식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변형 공식도 있죠. 곱셈 공식 변형. 이걸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아니야, 플러스 3AB 괄호
a-p 요것도 가능하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걸로도 풀 수 있고 이걸로도 풀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공식으로 유제 7번 1번부터 하고 2번 해보세요. 어차피 2번 찾으려면 1번이 필요하다. 1번은 방금 위에서 보여준 문제처럼 요거 이용해서 찾으면 되고 자 둘 다 답 찾아보자. 유제 7번 재현아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랬지? 제곱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를 이렇게 제곱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식이 나와? 불러봐. S제곱 마이너스 ESC 그런데 이거랑 합치면 뭐야? 1이지. 그럼 너는 1을 어떻게 할 거야? 넘겨야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ESC가 남고 1이 1로 넘어가잖아. 그럼 4분의 1 빼기 1이잖아. 그럼 얼마가 될까? 야 4분의 1 빼기 1인데 넘어갔잖아. 넘어가면 빼기가 되는 마이너스 뭐? 4분의 1 빼기 1 1이 뭐랑 같아? 4분의 4랑 같잖아. 그럼 뭔데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SC를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없애야 되잖아. 이걸로 어떻게 할 거야? 나눌 거지. 그러면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한다는 건 곱하기 뭘 하는 거랑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걸 하는 거랑 같잖아. 그치? 그럼 몇이야 이게? 그리고 8분의 3이지. 8분의 3. 자 1번 답이 8분의 3입니다. 유림이 요거 나왔어?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2번을 찾는 건데 2번 풀었니 유림아? 그럼 윤서 2번 나왔어? 몇 나왔어 윤서야? 16분의 11 그렇죠. 자 얘를 어떤 거 이걸로 했어? 이걸로 했어 윤서야? 첫 번째 걸로. 그럼 얘가 S-C에 S제곱 플러스 SC 플러스 C제곱 요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S-C 요거는 처음부터 알려준 거잖아. 처음부터 여기서 알려준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를 보면 요거 또 나왔네. 요렇게 요거 유리면 얼마고? 1이고 그치? 중간에 있는 요 친구는 방금 1번에서 구했잖아. 얘가 얼마고? 8분의 3이고 그치?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괄호는 2분의 1이고 두 번째 괄호는 얼마지 유리마? 두 번째 괄호가 얼마지? 얼마? 8분의 11 맞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6분의 1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16분의 11 그죠? 자 8번도 그 위에서 풀었던 대표 유형 3번에 2번 같이 풀면 되니까 해보시고요. 뒤로 넘겨서 우리 그 105페이지랑 104페이지에 딱 네 문제만 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네 문제를 좀 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104쪽, 105쪽에서 5번, 6번, 8번, 12번 자, 요렇게 4개만 지금 해봅시다. 5번, 6번, 8번, 12번 시작!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5번을 여러분들 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5번 푼 사람? 답 나온 사람? 얼마? 40. 오, 그렇지. 잘했네. 5번의 답은 42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랑 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들 배웠잖아요. 호의 길이 L은 준영아 어떻게 구했지? 호의 길이 L 호철아 호의 길이 L 구하는 공식이 뭐지? R세타. 준영아 이렇게 나와야 돼. R세타. 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건 중학교 때 쓰는 거고요.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 재현아 S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있어. 2분의 1 R제곱 세타. 또 하나는 2분의 1 RL.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공식들이 기억이 나줘야 되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둘레 길이가 24라 그랬는데 둘레 길이가 24란 얘기는 지금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에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둘레가 24니까 전체 길이가
전체 둘레 길이가 24인데 요게 R이고 요게 R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유리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24 마이너스 맞아요. 이게 바로 호의 길이 L을 이 문제에서 표현할 수 있는 L과 R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호의 길이인데 이 문제에서는 24-2R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동원을 할 건데 여기서 L 자리를 이거 24-2R로 쓸 수 있다란 얘기죠. 그죠? 요게 호의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인데 근데 L하고 24-2R이 같으니까 요렇게 L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것을 그대로 분배 법칙 할게요. 분배 법칙. 자 혜린아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 12요 마이너스 4 R제곱 예? 마이너스 R제곱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R제곱을 앞에 쓸게요. 요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2차 함수인 거잖아 그치? S랑 R에 대한 2차 함수. 자 그러면 윤서야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요. 그죠? 꼭지점을 찾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해? 그지? 반의 제곱인 36이 필요하죠? 요 숫자에 대한 반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자 괄호 닫고 그럼 마이너스 한 다음에 준영아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무엇을 만들까? R-6의 제곱을 만들겠고 끝에 있던 마이너스 36은 밖으로 나가는데 요거 곱해져서 나갈 테니까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자 이런 거야. S가 부채꼴의 넓이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된 건데 그러면 요 2차 함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R 값이 몇일 때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6,3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 값이 6일 때 유리마 요 2차 함수는 무슨 값을 가질까? 최대값을 갖겠죠? 그 최대값이 얼마일까? 36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문제에서 자 부채꼴의 넓이는 R이 A일 때 그랬으니까 A가 6이라는 거고 그때의 최대값 얘가 36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2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2차 함수 문제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꼭지점이 포인트니까 꼭지점 찾아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도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정의를 배웠다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야. 점을 찍어 얘들아. 마이너스 5,12니까 자 마이너스 5,12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5,12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이렇게 원을 그려봐.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원이 딱 이 마이너스 5,12를 지나가게 그려주는 거야. 그렇게 그려줬을 때 그때 이렇게 동경이 생기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동경이 생기는 거고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이제 세타인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곧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근데 이 원의 반지름 여기 길이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죠? 이게 5하고 12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5, 12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5 대 12 대 몇이 떠올라? 13이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이 원은 반지름이 13짜리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배운 정의가 뭐야? 사인 세타가 R분의 Y고 그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다. 이 정의를 이런데 써먹어야지 이제. 주어가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야 지금은? 집중 안 해. R이 뭐야 R이? 주어가 R은 반지름 말하는 거지요. 이 원의 반지름. 반지름 몇인데?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 13. 그지? 그 다음에 y는 뭘 말해?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의 y 좌표. 사인 세타가 얼마야 그러면? 13분의 12. 준영아 코사인 세타는 뭐야? 13분의 마이너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호철아 탄젠트는 뭐야? 그치?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 그치? 요런데 써먹으라고 정의를 계속 복습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유리미가 해볼게요. 13 괄호 뭐라고 써야 돼? 13분의 12 그쵸? 요거에서 요거를 뺐네. 그럼 이거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계산해버리면 얼마일까? 13분의 17 그치? 그럼 괄호 전체가 13분의 17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 탄젠트니까 여기다 5 곱하면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은 몇 번? 3번.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8번 문제로 넘어가서 8번이 제일 쉬운 문제죠. 이거 8번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일단 8번은 뭐부터 생각해 봐야 돼? 이걸 보면서 이 세타가 어느 4분면인지를 판단해야지. 그치? 그럼 어느 4분면인지를 판단하려면 주어가 뭐가 떠올라? 올사탄고 이게 떠오르지. 그치? 자 그럼 그 중에 사인, 탄젠트가 지금 부호가 같아야 되죠. 코사인이랑 탄젠트도 부호가 같아야 되죠. 뭐야 그럼 사, 코, 탄의 부호가 모두 같은 거네? 그런 곳은 한 곳밖에 없지. 어디야? 1사분면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사분면에 있는 각을 고르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자 생각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에 동경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까요? 물론 파이를 180도로 하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런데 동경이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한 바퀴가 각도로 따지면 360도지만 호도법에서는 한 바퀴가 유리마 뭐지? 집중! 한 바퀴가 뭐지? 호도법에서? 360도가 호도법에서 뭐지? 파이가 180이잖아요. 파이가 180도인 거 알죠? 그럼 360도는 뭐야? 예? 360도는 180도의 2배잖아요. 뭐야? 2파이지. 이게 2파이란 얘기를 왜 할까? 빼도 돼. 여기서 내가 2파이를 더하든 2파이를 빼든 2파이를 2번 더하든 2파이를 3번 더하든 동경이 변할까 안 변할까? 동경이 변해 안 변해? 유리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30도가 있어. 여기 30도가 있는데 내가 30도에다가 360도를 더했어. 더하기 360도를 했어. 그럼 390도가 되잖아. 390도가 돼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동경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를 호도법에서는 2파이를 여기다가 2파이를 이렇게 더해도 그래도 이 동경은 원래 얘의 동경이랑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냥 한 바퀴 더 돈 거니까.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근데?
얼마야? 어. 난 아까부터 계속 너한테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이로 말하면, 호도법으로 말하자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덧셈을 못 해서? 그냥 이거 더하면 몇 파이예요? 60파이? 마이너스 3분의 5 x 더하기 2x가 뭐야? 어. 오! 아니 근데 왜 이거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 이 뭐가 다르죠? 얘랑 쟤랑 뭐가 다르지? 똑같은 시간인가? 쟤는 이거는 3분의 1 x라고 방금 대답했잖아. 얘는 그럼 3분의 1 뭐? 그렇지 3분의 1 파이라고 해야지 그치? 3분의 1 파이. 근데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몇 도인 거야? 60도 그쵸? 그러니까 1사면에 60도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의 포인트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숫자가 좀 클 때는 에이 그냥 뭐 2파이 더해가지고 동경을 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바퀴니까 어차피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서 12번이 오늘 한 거니까 제일 자신있게 풀어야 되는 거죠. 12번 주여가 이 주어진 식을 뭐 하면서 출발할까? 제곱하면서 출발해야지. 그럼 불러봐.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부호를 얘기를 해줘야죠.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9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합치면 뭐니까? 1이니까 1 어떻게 해줄까?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죠. 그쵸? 요거 부호는 뭐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2 사인 코사인이 9분의 8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찾을 건데 요 놈. 요거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이거는 재현이가 말해볼까? 아까 이게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재현아? S랑 C로 할게요. S 마이너스 C S제곱, 여기에 마이너스를 했으면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자 이거 말고 또 있었어? 한 개 또 있었어? 아까는 윤서가 이걸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해봅시다. 다른 거 하나가 뭐였지 혜린아? S-C의 세제곱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3 SC 괄호 S-C. 이래서 지각하면 안 돼. 그지? 아까 한 거야. 그럼 아까는 첫 번째 걸로 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돼. 요게 호철아 뭐지? 일단 요 안에 것만 3분의 1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지? 요거는 얼마지? 아까 저기서 ESC가 9분의 8이었으니까 SC는 9분의 4가 되겠죠? 9분의 4.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고? 다시 3분의 1. 그치? 그럼 요 그대로 계산할게요. 앞에 있는 거는 3분의 1을 세제곱했으니까 27분의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3을 여기다 곱했잖아. 그럼 얘랑 지워지겠지. 이렇게 3분의 1이랑 3이랑 지워지니까 여기다 플러스 9분의 4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27분의 그리고 자 27분의 1에다가 두 번째 거가 27분의 12니까 더하면 27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이제 분자 분모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을 쓸 때는 몇이라고 써야 돼? 40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치? 40 맞죠? 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요. 오늘은 딱 뭐 얘기만 할 거냐면 주기 함수가 뭔가 주기 함수가 뭔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인의 그래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사인의 그래프. 자, 먼저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아주 대표적인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 함수. 주기라는 게 뭘까? 주기. 뭔가 그 어떤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벌어지는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함수에서도 주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요렇게 생긴 모양을 갖는다고 요렇게 생긴 모양을 갖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1이라는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다. 주어가 집중. 얘가 1이라는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된다는 거지, 그치? 이 옆에 똑같이 이렇게 붙고 또 그 옆에 똑같이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렇게 똑같은 주기를 갖는 이런 주기 함수라면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이 빨간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부를게. y는 fx라고 부를게요. 그럼 예를 들어 f 2분의 1이 f 2분의 1이 얘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빨간 그래프에서 요 중간에 2분의 1 여기 2분의 1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요 값도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치? 자, 요런 거를 말해준 다음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f 2분의 7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이걸 대답해야 주기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윤서야, 뭘까? f 2분의 7이. 그렇죠.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니? 재현이 이해되니? 봐봐. 주기가 뭐야? 1만큼으로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 점선을 그대로 연장하면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연장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만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이 똑같은 위치가 한 주기만큼 건너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벌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짜리 함수예요? 1짜리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건너가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자리는 2분의 1에서 1만큼 건너간 거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가. 자, 여기서 또 한 번 또 가. 쭉 가면 또 한 번 만나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여기서 다시 한 번 한 주기만큼 건너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라 그래야 돼? 2분의 5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럼 이런 거를 한 번 더 가면 다시 또 똑같은 높이에 도달하겠지. 언제? 2분의 7에서 도달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는 1주기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리 높은 숫자를 물어봐도 계속 우리가 일정한 것이 반복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주기함수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fx 더하기 p는 fx다 그랬죠. 어떤 의미냐면 p만큼 더 갔을 때 똑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결국 주기가 p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주기가
p인 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주기 함수가 가는 특징이고,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 자, 사인 함수. y는 사인 x를 그릴 거야. y는 사인 x를 그릴 건데, 이것도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삼각함수의 정의. 요렇게 단위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요 각도를 세타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x랑 y에 대한 함수를 만들 거니까 요 각도를 x라고 할 거야. 요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에 요 점에 무슨 좌표가 사인이었니? y좌표가 사인이었지. 유리마 듣고 있어?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무슨 좌표가 사인이야? y좌표가. 그럼 우리는 요 점의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예요. 그지?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이 동경이 점점 갈수록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요? 교점의 y좌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죠? 봐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교점의 y좌표가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가장 높이 올라가면 어디야? 여기지, 그지? 여기에 y좌표가 얼마야? 1이지, 1. 가장 낮았을 때는 얼마였더라? 여기에 y좌표는 0이었지. 0에서부터 y좌표가 점점 올라가서 1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도 각도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y좌표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여기서 얼마 찍었어? 0을 찍었지. y좌표 0 찍었지. 0 찍고 또 어떻게 돼? 계속 떨어져. 계속 작아지다가 최고 작아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조금씩 커지네. 커져서 얼마까지 돌아와? 0까지 돌아오죠. 자, 이게 지금 한 바퀴를 돌았을 때 y좌표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그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y좌표가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지? 0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가? 1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0을 찍고 어디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얼마로 왔어? 0까지 도착하면 이게 한 바퀴 돈 거죠. 그지? 자, 그걸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먼저 틀을 잡아줘야 돼. 틀을 잡아줄 건데 우리가 방금 봤지? 가장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 1까지 올라가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지. 그래서 일단 위에 줄 아래 줄에다가 요렇게 어디쯤이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1과 마이너스 1 요렇게 위아래 딱 틀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4칸으로 자를 거예요. 1칸, 2칸, 3칸, 4칸으로 자를 건데 이 각각의 칸들은 너무 가깝네. 이 각각의 칸들은 각각 뭘 의미하냐면 자, 하나의 4분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요 첫 번째 경계선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몇 도를 말하지? 90도를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0이었다면 거기서 90도만큼 가가지고 요 라인이 2분의 파이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어느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릴 거냐면 1사분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칸 여기는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도착하면 이제 한 바퀴를 돈 것, 그게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려볼게요. 0부터 2파이,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는 준영아 아까 사인 값이, 그러니까 y좌표가 여기서 출발해서 1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올라가야 되지. 그지? 요거를 둥글게 그려줍니다. 요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사분면으로 넘어와가지고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0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0까지 떨어졌어. 이렇게 그려주시고 3사분면으로 와가지고는 3사분면에서는 0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죠. 요것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지막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까지가 지금 한 바퀴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모양이 계속 어떻게 될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죠. 계속. 그래서 사인 함수는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주기 함수가 돼요. 주기가 얼마겠니 그럼? 그렇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잖아? 이것의 반복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주기가 2파이짜리 함수고요. 그리고 자, 최대값이 얼마일까? 1. 최소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틀 어떻게 그렸는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각의 지점이 뭔지 요거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곧 종이를 하나 줄 겁니다. 백지를 하나 줄 거예요.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리는 거야. 똑같이.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위에 라인 쭉쭉쭉 이거 칸 해갖고 총 8칸이 보여야 돼. 이렇게 위에 4칸 아래 4칸 8칸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끊어서 그려주시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인 함수예요. 한 주기만 볼게.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짓을 해볼 거야. 방금 그린 게 사인 x였잖아요. 여기다 2를 곱했어. 주어가 2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에 0 집어넣어서 y가 0이었잖아. 그러면은 앞에 2가 붙어 있어도 x에 0 집어넣으면 y는 얼마일까요? 0이겠지. 0에다 2 곱해봤자 0이니까. 맞니 재현아? 0, 계속 0이죠. 하지만 x에다가 내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 놈의 값이 1이 된다면 이 전체 값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어디를 지나? 2를 지나가게 돼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x값이 파이가 되면은 0이었으니까 곱하기 2 해도 0이고, 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2배가 효과가 생기면서 여기 마이너스 2로 내려오겠죠? 그랬다가 다시 2파이 집어넣으면 0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함수죠. 아하, 앞에다가 2배 1을 붙였더니 원래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배만큼 위아래로 늘려라? 2배만큼 늘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하게 되면 최대값이 얼마가 될까요? 2가 됐지, 그치? 가장 높은 지점이 이제 2를 찍었잖아.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주기는 변했니, 안 변했니? 주기는 변하지 않았어.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주기는 그대로 2파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사인 함수에 대해서 주고 싶은 첫 번째 변화였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이번에는 된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이러면 무슨 효과가 벌어질까? 봐봐, 아까는 있잖아, 그냥 기본적인 요 사인 함수 있잖아. 여기서는 이 한 주기가, 아까 요 정의로 가자면 이 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요렇게 돌면 한 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만약에 x자리에 2x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요 상태에서는 이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x값이 얼마가 됐어야 돼요?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x값이 2파이까지 가야지 이제 한 주기가 끝나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2가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2가 이미 붙어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얼마만 되면 한 바퀴를 돌아버려? 파이만 되면, x 자리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요거 전체가 2파이가 되잖아. 한 주기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냐면 여기에 앞에 2가 붙게 되면 아까 전에 이게 움직이잖아요. 동경이 움직이잖아. 이 동경이 2배만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 바퀴를 돌았다면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서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 빨리 도는 거야. 이렇게 슉 슉 이렇게 한 주기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x 앞에 2가 붙게 되면 요 2라는 숫자는 무엇의 변화를 만들어내? 주기의 변화를 만들어내. 봐봐. 초록색 그래프가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은 파란 그래프랑 어때요? 파란 그래프도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었지. 초록 그래프의 최대 최소 뭐예요? 제일 높으면 1, 제일 낮으면 마이너스 1. 이거 안 변하잖아. 근데 뭐가 변했어? 주기가 변했어. 파란 그래프는 한 번 돌아오는데 2파이였다면 초록 그래프는 한 번 돌아오는데 얼마야? 파이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1이고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주기가 뭐가 됐다고? 파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요 자리에 숫자가 붙게 되면 이 녀석은 주기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 숫자로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를 어떻게 해줘?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주기가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잖아. 그 2파이를 여기 붙는 숫자로 나눠주면서 이런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y는 3 사인 2분의 1x 뭐 요딴 거. 이건 뭐야? 두 가지가 다 변화했어. 그지? 앞에 3이 붙으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어? 이렇게 한 거죠. 그죠? 3배만큼 땡겼어. 그래서 최대가 얼마가 됐지? 3이 됐고 최소가 얼마가 됐지? 마이너스 3이 되는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2분의 1이 붙음으로써 주기도 변했는데 여기에 2분의 1이 붙으면은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럼 저기 2분의 1을 붙이는 순간 주기가 더 길어지죠. 그죠? 몇 배로 길어져? 2배로 길어지는 거야. 그치? 그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대값이 얼마라고?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주기가 뭐가 된다? 주기가 4파이가 된다. 이 4파이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여기 앞에 붙은 숫자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파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사인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를 줄게요. 기다려봐. 뭘 그리라고 할 줄 알고. 자, 이제다가 이름을 쓰시고 자, 두 가지를 그려보는데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y는 sin x를 하나 그려보시고 두 번째는 y는 2 sin 2x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래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틀을 그리면서 그려야 돼요. 최대값 라인, 최소값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한 주기가 표현될 수 있도록 틀을 딱 잡아놓고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 대부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이걸 그릴 줄 알아야 이걸 가지고 코사인도 그리고 여기서 더 변형되는 것도 그리고 뭐 삼각 방정식도 풀고 다양한 삼각함수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배운 것처럼 자르고 잘라서 8칸을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고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거 다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나머지 변형되는 것들도 그릴 수가 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겹쳐가지고 요 놈을 그려본다면 얘는 일단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변했어요? 2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늘렸으니까 위아래로 2배만큼. 그래서 여기에 라인 하나 생기고 여기에 라인 하나 생기겠죠? 여기가 2라인, 여기 마이너스 2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2 때문에 주여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반 또 잘라. 이렇게 반 자르고 여기 또 반 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 절반만의 최대를 찍어버려야 되는. 오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다. 자, 절반만에 여기를 찍어버려야 되는 거고 다시 여기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여기 찍어버려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그려져야 다른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인 그래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코사인 탄젠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개념책은 여기서는 아직 풀 게 없으니까 개념책은 아까 전에 거기 103쪽에 남아있는 문제만 푸시고 그래서 와 103쪽 그 다음에 베이직센에서는 그 지금 주기 함수하고 사인에 대한 부분 116과 117 베이직센에서는 116과 117 네, 여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어디였냐면 99에 어디였지? 99에 108이었죠? 99에 108.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도장 다 받은 사람들은 집에 가시면 되고 나는 좀 남았습니다 하면은 대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입생들은 그 삼각함수부터 알겠죠? 삼각함수부터 99, 108까지 끝내면 된다 그랬어.